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환경오염과 화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휴폐업 주유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만 막상 철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방의회들이 새 의장단을 꾸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집안 싸움의 후폭풍이, 원내에서는 민주당 독주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잡초 제거를 위한 우렁이가 되려 모를 먹는 역습이 이어지면서 친환경 농업에도 천연재료 활용 등보다 세심한 노력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순천 송강사에 봉안된 영산 회산도와 팔상도가 20여 년 만에 국보로 승격돼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는 휴폐업 주유소. 우리 주변에서 더는 낯설지 않은 익숙한 풍경이 되고 있죠. 환경오염과 화재 등 사고 위험이 높지만 철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어온 영업을 정리하고 지난해부터 휴업에 들어간 전남 영암의 한 주유소입니다. 한켠에는 소주병과 먹다 버린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들이 널려 있고 녹이 쓴 자동 주유기 아래는 기름이 새어나와 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주유소 건물 옆 세워진 기름통 역시 오래된 폐기름들이 새어나오는 상황. 폐기름을 채취해 물 위에 섞어보니 기름때가 둥둥 떠다닙니다. 휴업한 채 방치된 주유소 곳곳에는 이처럼 폐기름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휴업 사유는 손님이 점점 줄다 보니까 2년간 연장 신고해놨습니다. 30여 년간 운영을 이어온 목포의 한 주유소도 올해 초부터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운영자금 부족이 사유고요. 영업이 잘 안 돼서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현재 전남에 있는 주유소 천여 곳 가운데 휴폐업에 들어간 주유소는 170여 곳으로 전체의 15%를 넘겼습니다. 주유소 업계는 알뜰 주유소로 인한 가격 경쟁과 고속도로 신설로 인한 국도 이용 감소가 휴폐업의 주된 이유라고 말합니다. 도로가 직선화될 경우가 있잖아요. 일반 국도가 사도로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알뜰 주유소하고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운영이 어려워져서. 문제는 이처럼 방치된 휴폐업 주유소들이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해남의 한 폐주유소에서는 공터에 폐목재를 대신 쌓아놨다. 인근 주민이 쓰레기를 소각하던 불이 크게 번지기도 했습니다. 폭발이나 화재, 그리고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산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휴폐업 주유소 등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철거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주유소 철거 과정에서 필요한 석유 저장 탱크 및 토양 정화 등 작업에는 억대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한 상황. 경영 악화와 재정난을 호소하며 폐업한 주유소들이 철거를 엄두내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오염과 범죄, 화재 위험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폐업 주유소 문제를 단순히 업체에만 맡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부분이 재정난으로 인해 휴폐업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감안해 전기차 충전 시설 혹은 물류 시설을 갖춘 복합 주유소 등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3,400곳 이상의 주유소가 휴폐업에 들어간 가운데 경제에너지연구원은 2040년까지 전국 11,000여 곳의 주유소 가운데 약 70%가량인 8,000여 곳의 주유소가 문을 닫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방의회마다 새롭게 의장단을 꾸리고 속속 후반기 의정 활동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원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집안 싸움의 후폭풍이, 원내에서는 민주당 독주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도는 역시나 민주당이 그린 그림대로 꾸려졌습니다. 의장 선거에서는 진보당에서도 후보를 냈지만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던 광양 출신 3선 김태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12대 전남도의회 의장은 4년간 동부권에서 맡게 됐고 부의장은 관례대로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각각 한 명이 맡았습니다. 최우선으로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기기 없이 소통하며 행동하고 실천하는 소통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개 상임위원장 자리 역시 민주당에서만 후보를 내며 민주당이 독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상임위원장 선거마다 득표수가 엇비슷해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한 민주당의 집안 단속이 성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후반기 의장의 개파로 분류되지 않은 의원 상당수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불가피해진 의장단 내 불편한 동거. 소수 정당의 서운함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제12대 전라남도 의회로 전남도민과 농민에게 기억되는 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김문수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기초의회에서도 민주당 주도의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의장 선거를 앞둔 목포시의회는 민주당 내 경선에서 낙선한 의원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가 징계 대상이 되면서 파장에 휩싸이고 있고, 강진군 의회에서는 후반기 의장 경선 후보로 꼽혔던 특정 의원이 협박성 우편물을 받은 뒤 불출마해 배경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지방의회. 또다시 민주당 주도로 꾸려진 후반기 의장단이 얼마만큼 책임 정치를 보여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민주당 목포시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경선 불복을 선언한 김기선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 김원희 위원장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김기선 의원이 불공정 경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정치 몰입에나 할 명백한 해당 행위를 하고 있어 중앙당과 전남도당이 신속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선 의원은 지난 26일 목포시의회 의장 후보로 등록했으며 징계 절차를 지켜보겠다며 스스로 탈당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인구 감소 지역의 출산율 상향과 열악한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정됐지만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출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며 개정안의 인구 감소 지역의 출산 권장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광역시도별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농법을 위해 뿌렸던 우렁이가 되려 모를 갉아먹는 역설적인 상황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도 현재 친환경 농법에서 우렁이를 대체할 대안은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요. 친환경 농법의 효과는 살리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의 한 친환경 유채경관 조성단지. 우렁이 농법으로 벼를 재배하는 벼농가 348헥타르가 추수를 마친 11월부터 유채를 심기 시작합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인데 덕분에 최근 전남에서 확산 중인 왕우렁이 월동 피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물에 약한 유채를 기르려면 논을 바짝 말리고 흙을 뒤섞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물에서만 사는 우렁이가 살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쪽 단지 대표도 하고 저도 직접 우렁이 농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제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그런 피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저쪽에 고흥과 해남 등 전남 남해안 일대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왕우렁이 월동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추운 겨울이 사라진 탓인데 대표적인 친환경 농법인 왕우렁이 농법에 대안이 없는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농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해진 겁니다. 실제 겨울작물 재배는 정부가 권장하는 대표적인 우렁이 관리 요령 중 하나. 더불어 생태계 보존을 위해 매년 초 정부 지침으로도 왕우렁이를 반드시 수거하도록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수거량은 20%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80세 이상 고령 농민들이 이걸 하기에는 굉장히 벅차요. 전체 농가들이 방대하다 보니까 우렁이 농가 자체에서만 그걸 해수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유출된 우렁이가 월동을 통해 3에서 4년간 살아남으면 폭발적인 개체수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논우렁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왕우렁이가 더 늘어나게 되면은 먹이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토종인 논우렁이가 개체수가 감소하거나 절멸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친환경협회 등을 중심으로 황 등 천연 재료를 활용해 우렁이를 쓰면서도 피해는 줄이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친환경 제재들 중에 우렁이를 기피하는 내용들이 지금 많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 지금은 좀 과도기적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상이변으로 달라진 생태 양상에 친환경 농업도 보다 세심한 노력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을 현재 3배 규모로 키우는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백화점 확장 예정지인 유스케어를 사고 파는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신세계가 금호고속에 유스케어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은 오는 7월 1일. 유스케어 문화관과 터미널, 그리고 터미널 사업권을 넘겨받는 대가는 4,700억 원입니다. 광주 신세계는 유보금과 차입금,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사실상 마쳤습니다. 그 다음은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도시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고 광주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지역 최고의 최대의 백화점, 지금 랜드마크 백화점으로 만들 거거든요. 백화점 확장을 위한 공사는 일러야 내년 초쯤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이나 건축 허가 이전에 광주시와 사전 협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터미널의 관문 역할, 문화도시라는 정체성, 공공기여 방안 등 고려할 요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 상권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장소와 개발 시기가 인접한 더 현대 광주 개발 계획과 함께 꼼꼼히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전남 방직, 일심 방직 개발 시기에 맞춰 광정권을 중심으로 미래 세대 부담은 줄이고 이용자의 접근성은 높이고 교통수단의 다양성을 목표로 미래 교통 시스템을 연결하겠습니다. 유스퀘어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당장 백화점 확장 공사가 시작되진 않겠지만 눈에 드러나는 변화는 있습니다. 유스케어 문화관에 있던 공연장과 갤러리는 6월 말이면 운영을 중단하고 상가 점포들도 단계적으로 철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국내 3대 사찰의 하나인 순천 송광사에 봉안된 영산 회상도와 팔상도가 보물로 지정된 지 20여 년 만에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불화가 국보로 승격된 건 아주 드문 일인데요. 국보 승격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서 이대 불화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최양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포의 문양과 눈썹 한 올 한 올까지 섬세한 붓터치가 돋보입니다. 색채는 붉은색이 주조를 이루면서 녹색과 황색이 어우러져 사용됐는데 대부분 옅게 채색돼 유려한 필선이 돋보입니다.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제자들에게 설법하는 모습을 묘사한 영산 회상도, 또 석가모니의 생애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8개의 주제로 나눠 그린 팔상도입니다. 지난 1725년 화승인 의겸 스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 양식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좀 기본적인 좀 모델이 되는, 그리고 실제로 팔상도 그림 전체가 다 남아있는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순천 송광사에서 영산회상도와 팔상도의 국보 승격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물 지정 후 21년 만에 이뤄진 쾌거에 신자와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불화인 영산회상도와 8폭의 팔상도가 모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낱낱이 경전을 다 설하지 아니하여도 모든 생사의 고뇌를 다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이름을 바꾼 국가유산청에게도 이번 행사는 특별합니다. 지난 5월 17일 출범한 국가유산청의 첫 국보 승격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국보를 전달하게 되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앞장서서 지키고 보호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사 측은 영산회상도와 팔상도를 오는 8월까지 모두 전시한 뒤 일부 작품은 휴식기를 가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전라남도는 목포 신항만에서 목포항 발전 협의회를 갖고 목포항 발전을 위한 현안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규 물량 유치를 위한 목포 신항 자동차 부두에
한시적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부여와 재해로 인한 선박대피 협의회 구성에 선사 포함 등이 건의됐습니다. 신안군이 지난 26일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도읍과 임자면, 김양식 어업인 40명을 대상으로 김양식 어업인 친환경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2023년 북부권 김생산자 협의회, 신안천사김과 미국 수출김 전용단지 지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북부권 김 양식장 1,100여 헥타르가 공모사업지구로 선정돼 사업비 50억 원 중 국도비 3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장흥군은 바이오식품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10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흥 바이오산단 분양률은 68.3%에서 75.8%로 상승할 예정이며 10개 기업이 9만 제곱미터 부지에 543억 원을 투자해 398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포대는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이콘TV, 글로벌 장학재단, 레제그룹과 온라인 대학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목포대는 오는 9월부터 모집하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고품질 온라인 한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콘TV와 레제그룹은 IPTV를 통해 목포대의 교육 콘텐츠를 송출할 예정입니다. 영화 하이제킹과 1987 각본을 맡은 김경찬 시나리오 작가가 어제 목포시민아카데미 강사로 나서 영화를 통한 역사적 맥락을 짚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목포 MBC 프로듀서 출신인 김 작가는 이번 강연에서 영화 하이제킹 배경인 1971년 여객기 납치 사건을 되새기고 영화 1987 속 실제 인물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달하며 유월항쟁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강진에서 여행한 비용의 절반을 돌려주는 반값 강진 관광의 대상이 가족 단위에서 모든 관광객으로 확대됐습니다. 강진구는 그동안 가족 단위 관광객만 지원하던 정책을 지난 11일부터 모든 관광객으로 확대했으며 오는 8월까지 다른 지역에 사는 관광객이 사전 신청을 할 경우 한 명이라도 경비를 지원해주는 누구라도 반값 드림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전라남도가 산사태 취약지 현장 점검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취약지역 사전 예찰과 선제적 주민 대피, 피해 복구 등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라남도는 지난 2월부터 산사태 취약지역 2,281곳과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 3,827곳 등을 점검해 615곳에 대한 현장 조치와 함께 시설 보강 조치를 마쳤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26일과 어제 이틀 동안 도초면 수국공원과 우이도에서 2024 신안국제문페스타를 열었습니다. 신안국제문페스타는 신안을 대표하는 해양 역사 인물 문순득의 표류 여정을 주제로 문순득 표류기 마당극과 이미지 퍼포먼스, 수국 버스킹 등 다채롭게 구성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20여 명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섬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탐험하는 섬로드 스콜라를 선보였습니다. 아침인 지금 전남 곳곳에 안개가 낀 곳이 있어서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목포의 아침 기온 21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는 28도 보이겠고 하늘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 전남 동부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 장맛비가 내립니다. 목포와 전남엔 30에서 80,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시간당 30에서 50mm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로 인해 목포의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시작해 낮엔 목포 28도, 한평과 영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고 장흥 낮 기온 29도, 강진 30도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6도 보이겠고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앞바다를 중심으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7시 11분입니다. 주말을 지나 다음 주에도 목포, 전남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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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력 올라 올라 힘이 올라간다. 아르기닌 파워. 올라 올라 마시면 힘이 나는 아르기닌 파워. 힘이 올라 라라 올라. 약국에서 라라 올라. 고객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 지역의 든든한 금융기관 금남 새마을금고. 금남 새마을금고는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민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고객님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금남 새마을금고. 요즘 제가 여기에 푹 빠져 삽니다. 전국 최고의 맛을 자부하는 쭈꾸미 요리. 다양한 참수 찜질방과 비벼 먹고 싸 먹고 계속 먹고 싶은 쭈꾸미. 맛은 어떠세요? 아이고, 드셔보세요. 도곡 불쭈꾸미 황토 참 숯가마. 참기름 참치? 밥 위에 바로 얹어. 바로. 막참 캠핑에 막참 아침에 막참 야식에 막참 고소해. 밥에 바로 먹는 참기름 참치 동안 마참. 우리 아빠예요. 꼼꼼하게 따지고 심각하게 굽라고. 근데 차만 타면 미소가 떠나질 않아요. 그렇게 좋아? 새로운 감정들이 극장으로 몰려온다. 너무너무 즐거워요. 저것 봐. 눈물이 나더라고요. 보러 왔죠. 박스오피스 1위 즐겁고 뭉클한 96분의 경험 인사이드 아웃 2 극장 절찬 상영 중. 바닥 청소에 최적화된 다이슨의 새로운 물청소기. 2개의 롤러가 얼룩과 머리카락까지 닦아내고 마무리합니다. 청소기 내부까지 깨끗하게.